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강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심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세 번의 강의는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불과 베어 두 마리, 황소와 곰을 훈련시키는 거, 이제 훈련시키는 거. 돼지와 양은 얘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또는 튀어나왔을 때 잘 달되는 거고, 이 불과 베어는 늘 얘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얘들이 서로 치열하게 야 좀 올라갈까?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네 떨어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들끼리 격론이 붙고 얘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도록. 근데 둘을 잘 훈련시켜 놔야지. 한 놈만 훈련시켜 놓으면 늘 사거나 떨어지는 데도 사거나 또는 이쪽을 훈련시켜 놓으면 사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문제가 생겨요. 맨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세 번의 강의는 이 황소와 곰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뇌, 대뇌에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얘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라는 건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머리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지죠. 처음에 브라질. 뭘 집어넣는 게 좋을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가장 일반적인 걸로 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딱 와닿지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건데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적용해봐도 모든 거 다 돼요. 다른 거 쓸데없이 이상하게 집어넣어서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가장 핵심적인 게 자, 영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가 이렇게 쓰기 때문이에요. P는 price, E는 earning. 주식을 왜 투자를 하느냐?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돈을 버는 것, earning 하는 것. 이거는 기업의 순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번 것에서 저기 비용 뺀 순이익. 요거는 주가를 내요. 이게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표. 그 회사가 얼마를 버는데 1년 단위로 1년에 얼마를 버는데 주가가 지금 얼마다? 몇 배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이게 인류가 언제 제일 먼저 쓰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노예 거래를 할 때, 자, 노예를 한 명을 사오는데 얼마 주고 사와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예의 가격이 얼마가 적당한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내가 합리적으로 한번 노예의 가격을 결정해보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옛날에 자, 이 노예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노예를 사서 농사를 짓게 할 거예요. 이 노예가 1년에 얼마를 더 벌어주느냐. 1년 버는 거죠. 보통 역사적으로 그거의 10배를 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노예 팔라고 해요. 근데 물론 나이대에서 다 달라지겠죠. 나이대에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건강한 젊은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가 일을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것에 10배 정도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 물론 이것도 어떤 시기에는 아니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어서 금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충 뭐 고리대금업 하죠, 그죠? 근데 고리대금업의 금리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이게 올라가고 10배가 아니고 15배 이런 식 가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충 아주 옛날부터도 가령 뭐 이게 좀 얘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노예도 노예를 자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산을 거래할 때
얼마를 벌어주느냐, 거기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령 수익형 부동산을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요. 그 거주나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사서 임대를 주고 내가 거기서 임대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을 샀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가격. 이게 어닝이죠.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를 내가 1억에 샀다. 이걸 일반적으로 10% 수익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식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채권의 생각이에요. 금리의 생각이고 주식을 할 때는 이걸 반대로 놓고 합니다. 내가 1년에 1,000만 원 생기는 걸 1억 주고 샀잖아. 10배. 적절하지는 않지만 노예에 의해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가 일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 벌어주는데 내가 1억 주고 샀어. 10배. 이거를 PE라고 해요. PE. 우리말로는 주가, 순이익,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PE 또는 뭐 PER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PER ratio라고 해서 PER이라고 많이 쓰고 또는 PER라고도 해요. PER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외국 애들은 그냥 P/E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삼성전자가 1년에 많이 벌 때 40몇 조 원까지 벌었어요. 40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때 한 350조 원. 10배가 안 되죠. 10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 회사는 이걸 굉장히 높게 20배, 25배 또는 100배 이렇게 하고 어떤 회사는 4배, 3배, 5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어떤 기업은 이것도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PE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여기는 끝은 뭐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로로 봅시다. 여기는 뭐 50배, 보통 합리적으로는 50배 이상을 생각하는 건 좀 비합리적인 거.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언택트.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데 뭘 만드는 그런 회사라든가 어쨌든 직접 컨택을 안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뭐 쿠팡 같은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언택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 요즘 난리가 났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싸죠. 당연히 비싸. 사람들이 다 그걸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겠죠. 그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30배 이상씩 나와요. 30배 이상. 이쪽에 분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다 비싸요. 테슬라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 뭘 보고 비싸다고 이야기하느냐? 얘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이 싸겠어요? 근데 이 P가 뭐 10배, 뭐 5배 이런 애들 막 있어요. 왜 이럴까? 여기 있는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 수익률이 낮은 애들 아닐까? 지금 당장은 버는데 앞으로는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배, 20배 이야기하는 건 지금 당장 일반적으로는 작년에 이만큼 또는 올해 이만큼 벌 것 같다는 예상 또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만큼 벌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마 이 정도를 1년에 버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또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값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비싼 가격은 정당화돼. 왜냐면 앞으로 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PE가
30배, 50배, 심지어는 100배. 옛날에 2000년에 IT 버블 이럴 때는 야후 이런 데가 900배 난리가 났었죠. 라이프스 뭐. 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 100배 넘는 업체들 많아요. 벌어들이는 이게 100배씩 막 이상 간다고. 근데 3배, 5배, 10배 하는 애들이 있어. 얘는 뭐냐면, 아유, 얘는 사양산업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벌었지만, 앞으로는 이 절벽이잖아요. 절벽. 그러면 이거 10배를 못 준다라는 거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의 PE를 다 볼 수 있어요. 쭉 보면 얘는 높은데 얘는 낮은데 왜 그럴까? 들어가서 보면 다 그래서 그렇구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보통 한 8배에서 15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네이버 그다음에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수 기업들 농심이다, 빙그레다 이런 기업들 같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20배 이상으로 가요. 20배, 30배 이 정도의 넘는 거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저러다가 서버의 DRAM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경기를 타고 벌다가 못 벌다가 벌 때는 엄청 버는데 또 못 벌 때는 또 둔화가 되고 이러는데 내수 기업들은 꾸준하게 그만큼 버는 거. 화장품 이런 꾸준하게 그만큼 벌겠죠. 그러면 요게 앞으로 많이 벌 거다를 떠나가지고 여기 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가격을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동이 심하면 또 가격을 그만큼 못 쳐줍니다. 어떤 오피스텔을 내가 샀는데 지금 이게 1년에 10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1억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이 오피스텔은 경기에 따라서 임대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요 옆에 경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거죠. 들쭉날쭉. 근데 저쪽 오피스텔은 경기가 어떻든지 간에 늘 거기 있는 공실이 없어. 여기는 공실 났다가 하면 난리가 나. 그럼 워낙을 비싸게 쳐주겠어요. 당연히 공실이 없는 쪽으로 비싸게 쳐주겠죠. 그렇죠? 기대값은 여기도 1000만 원 나오고 여기도 1000만 원 나온다고 해도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1000만 원. 나는 완전 진짜 확실하게 1000만 원 나오는 거에 좀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안정적인 기업들이 PE가 높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PE가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양 산업일 것 같은 기업들이 PE가 낮고 돈을 벌긴 하는데 더 준하죠. PE가 낮겠죠. 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PE가 낮다 그래야 되나? 그 주가 같은 거 보면은 주가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매번 고가격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PE를 분석, PE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하기 어려운 곳이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은 순이익이 이 은행은 이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서 이게 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당금을 쌓고 다른 비용이 잡히면서 이익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걸 좀 풀어주면 이익이 확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은 대표적으로 PE를 갖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PE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은 대충 10배 정도에서 그냥 거기를 가요. 근데 이것도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부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중이야. 대부분 뭐 몇만 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앞으로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면 이자 수익도 줄어들게 돼 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더 벌 것 같지도 않고 한마디로 고만고만하게 벌 수 있으나 크게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돈을 더 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